네,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고자 1번으로 출석한 예비 불개미 한유진입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을 쭉 들을 때는 이해가 정말 잘 되고 실전에서 빨리 적용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리고 직접 매매를 해보면 적용이 안 되고 새까맣게 좀 까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선생님들이 늘 반복학습을 해야 한다, 실전에 적용해봐야 한다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쌤들의 강의를 들어보고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무료 쪽집게 과외방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조금 창피하더라도 꼭 질문을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 다시 보기, 강의 다시 보기를 통해서 반복학습도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열공할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쌤을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 거예요.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된다. 당일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희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저요.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네, 불개미 주식학원 화요일 1교시는 바로 미남쌤이 수업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한번 밝게 인사해 주시고 저희 수업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이 불개미 주식학원 이제 1교시를 담당하고 있죠.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불개미 주식학원에서도 제가 이제 시장의 힌트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우리 유진 학생 이 시장의 힌트, 항상 이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시장의 힌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 시장의 힌트라는 이 과목을 통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우리 유진 학생이 배워가야 할 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수많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홍수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홍수 속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이 핵심 정보들을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골라내고 그 안에서 그 핵심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핵심 종목들까지 좀 추려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유진 학생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또 발굴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까지 좀 배워가시면서 이걸 또 이제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개강한 지는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쌤의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쌤은 이런 식으로 주도주를 찾는구나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서 여기서 힌트를 캐치를 하시는구나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들어가도 기사가 하루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기서 수많은 기사 중에 어떻게 쌤은 이 기사를 딱 선택하시고 이런 것들이 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걸 계속 보고, 그리고 특히나 이게 하루에 막 뭐 뉴스뿐만 아니라요. 네네. 이게 공시 같은 경우도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거의 뭐 하루에 몇백 개씩 쏟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경험치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많이 경험을
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좀 능력이 키워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걸 계속 보다 보면은 또는 계속 듣다 보면은 충분히 그 능력은 저는 성장할 수 있다,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시면서 이 키워드에 좀 주목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강의를 쭉 들어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기사들 보면서 좀 공통적으로 나도 이제 기사를 보면서 아 여기 미남쌤이 여기서 이 키워드를 주목하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희도 쌤처럼 힌트를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맞고 네. 이게 이제 그 기사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냥 딱 그 기사 하나만 뭐 집중적으로 보는 네. 것보다도 물론 집중적으로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뭔가 그 스토리가 이 머리에서 계속 그려져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하나의 그 산업, 뭐 반도체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머리에 이제 이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네네. 거.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확실하게 배워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훈련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쌤이 또 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그 피처폰, 네, 피처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렸어요. 결국에는 이 피처폰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기술 성장이 나타나면서, 네, 이 스마트폰 시대,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로 이제 그동안에 계속 부각이 됐었던 게 핸드폰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이제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했었던 또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었던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노키아와 같이, 그러니까 피처폰을 이제 계속 고집했었던 노키아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입니다. 근데 이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도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같이 함께 좀 투자를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우리가 이 전기차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하는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이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크다 보니까 우리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도 이 전기차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해당이 되죠. 그런 만큼 모두가 다 인정하는 미래 먹거리인데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도 지금 많이 뭐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제 상승을 한 종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해드릴 텐데 그 두 가지 부분까지 모두 다 좀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주제가 두 가지라는 건가요? 네, 주제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전기차 안에서도 네. 주제가 딱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핵심적인 주제 두 가지를 이제 방송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좀 이제 시청 집중하시면서 네네. 네, 그 두 가지 모두 다 좀 이제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전기차 가운데서도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오늘 미남쌤 강의를 저희가 함께 들어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주요 힌트, 전기차 시장에는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는지 한번 그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한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주실까요? 좋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어요? 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네.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전기차라는 이 시장, 네, 이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주목해야 되는지가 어떻게 보면 이 기사 하나에 그냥 딱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셨을 때에 지금 세계 자동차 업계 2030년까지 전기차에 지금 1,700조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 자동차 업계들이 네, 완성차 업체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도 있고, 네. 아니 미국에서는 이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독일의 이런 폭스바겐이나 아니면은 뭐 포드라는 기업이나 아니 미국의 이런 GM이라는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처음엔 내연기관으로 시작을 했었죠. 근데 현재의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은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해당이 된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중요한 건 이 세계 각국에서 지금 2030년까지
이제는 203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제 생산을 중단하겠다. 또는 판매를 중단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30년을 기점으로 뭐 35년, 40년 이렇게 각 국가들에서 이 전기차를 이제 앞으로는 꾸준히 생산을 하고 뭐 하이브리드 카만 이제 생산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은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이제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2050년까지 유럽에서는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뭐 전기차나 수소차 쪽으로 이런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수순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그 방향성을 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키아의 그런 피처폰을 고집하다 보니까 오히려 몰락하는 상태가 이제 발생을 했었던 그 수순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계 각 기업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전기차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30년까지 1,700조를 투자를 하겠대요. 이게 작년보다 지금 2배 이상의 늘어난 규모입니다. 원래는 이제 작년에 한 80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2배가 이제 늘어난 1,700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내년에 전기차를 30만 대를 팔겠다. 그걸 이제 목표로 달려가겠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40%를 더 많이 늘려서 이제 파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히나 이제 이번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에 국내 이제 사전 예약을 진행을 했는데 흥행을 했어요. 예상치를 이제 오히려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한 4만 대 정도가 사전 예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유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해외 수출을 이제 본격화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유진 학생 네. 혹시 전기차에서 가장 이 전기차의 이제 가격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배터리? 오, 맞습니다. 너무 쉬웠나요? 좋습니다. 네,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민원 쌤이 배터리를 많이 강조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그쪽일 것 같았어요. 네, 배터리가 전체 비중의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를 이제 배터리가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터리를 계속 제가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는 네.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핵심 광물 중에서도 그러니까 핵심 광물에 이제 매장되어 있는 국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핵심 광물이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리튬도 있죠. 뭐 니켈, 코발트, 망간과 같은 이런 핵심 주요 광물들이 있는데 지금 니켈이라는 이 광물 하나만 본다라고 했을 때 가격을 봐보세요. 지금은 이제 하얀 석유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리튬이 지금 톤당 1억이 넘는데요. 역대 최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1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현재 굉장히 이제 큰 폭의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한 겁니다. 제품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네. 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가격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봐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또는 주요 이 국가의 이제 주요 기업들이 현재 전기차 시장에 계속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는 됩니다. 원하는 데들이 많아요. 핵심 광물들을. 근데 공급하는 거는 한정되어 있죠. 이게 특히나 이제 세계 최대 지금 리튬을 하나만 이제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이제 중국이기는 한데 니켈이나 코발트도 다 마찬가지기는 한데 리튬의 이제 생산량이 현재 중국이 1위입니다. 중국이 1위인데 지금 그만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수요가 당연히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두 번째를 봤을 때는 중국에서 지금 핵심 광물들을 다 중국에서 지금 이제 수입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거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그 공급 조절을 하게 되면서 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왜냐면은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전기차를 이제 각국에서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좀 얍삽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좀 이제 저도 좀 이제 아니 그렇게 이제 물론 네.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계속 IRA 법안을 배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미국에서 IRA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지 말고 이제 미국 거를 써.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뭐 광물들이나 아니면은 뭐 전기차를 미국에서 만든 거를 이제 판매를 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해줄게. 대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없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법안을 이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이 돼요. 2023년부터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봤을 때 미국에서도 이제 그걸 계속 안 입곱게 보는 겁니다. 중국에서 계속 이 공급 조절을 하게 되면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IRA 법안을 이제 이번에 추진을 했었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게 유럽에서도 이제 미국의 이 IRA 법안과 비슷한 법안을 지금 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RMA 법안이라는 법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초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안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1분기 정도에 이제 초안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RMA 법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이번에 발표했었던 이 IRA 법안과 굉장히 유사한 법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자라는 거예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결국에는 뭐 리튬이나 아니면은 이제 히토리와 같은 이런 주요 원자재들을 중국 의존도를 이제 낮추자. 근데 리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배터리의 핵심 광물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히토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반도체나 아니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좀 핵심 광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국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걸 좀 이제 낮추자라는 법안을 이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IRA 법안 하나만으로도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이 배터리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IRA 법안에 이제 좀 충족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또 이제 북미 쪽에다가 공장을 또 건설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해당이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RMA 법안까지도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우리의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겹겹 악재가 현재 시장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집중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이거입니다. 이 RMA 법안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기사들을 제가 다 찾아보니까 대부분 다 리튬과 그 다음에 히토류,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리튬과 히토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리튬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튬 가격 자체가 역대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리튬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저는 이제 그거에 좀 중요한 포인트로 봤습니다. 네, 리튬을 봤는데 지금 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광물이 핵심 광물을 다 지금 수입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폐배터리 재활용이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제 사용하고 교체하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그 폐배터리에서 결국엔 이 핵심 광물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가 이제 그거를 다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새 배터리를 만드는, 그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폐배터리 재활용에 있어서 그럼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 리튬을 그럼 추출하는 게 쉬울까? 그걸 이제 알아봤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리튬을 추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니켈이나 뭐 코발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추출하는 게 생각보다 쉽고 특히나 우리 국내에도 대표하는 업체가 있어요. 보셨을 때 이제 성일하이텍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성일하이텍이라는 업체가 지금 회수율을 봤을 때 니켈이 한 95, 96% 정도를 회수할 수 있고 폐배터리에서, 그다음에 코발트 같은 경우에서는 96에서 97% 수준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거의 다 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의 기술력이 돼요. 근데 문제는 리튬인 것 같아요. 문제는 리튬. 왜냐면은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리튬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게 최대 90%까지는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크게 못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리튬을 이 추출하는 데 있어서 환경 부담을 주는 금속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리튬을 이 회수하는 게 이론상 90%이지만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수자원을 낭비하고 인근 지역을 건조화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환경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리튬을 회수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좋다. 니켈이나 이제 코발트나 망간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뭐 추출하는 이제 기술력 갖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에서 뭐 사다 쓰면 되겠죠. 사다 쓰면 되는데 그럼 이 리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를 봤을 때 지금 배터리 업계들에서 지금 이 핵심 원자재 특히 리튬에 대한 이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데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속도전을 벌이냐? 이 IRA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SK온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호주를 통해서 리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MOU를 이번에 체결을 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2개의 광산에 리튬 추정량을 봤을 때 한 50만 톤 정도에 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FTA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IRA 법안으로 인해서 뭐 보조금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호주를 통해서 핵심 광물을 들여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호주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뭔가요? 미국 이 네. 전기차의 최대 시장이라고 불리는 게 미국이에요. 네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5천만 원 정도 그 전기차 한 대 5천만 원이라고 예를 듭시다. 근데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줘요. 보조금을 줘요. 그러면 이 전기차를 소비자 입장에서 살 때는 4천만 원에 사는 거잖아요. 이해가 근데 있어요. 네. 그 IRA 법안에서 충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기술력을 개발할 수는 없나요? 매장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그 결국에는 이제 매장되어 있는 나라들 또는 그런 네. 주요 기업들과 협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해와야 돼요.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네. 거기서 이제 광석이라도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뭐 생산을 한다라고 하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매장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뭐 매장되어 있는 나라들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 나라들이 호주다. 이제 호주나 네네.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뭐 캐나다나 네, 브라질이나 이런 기업,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수입해다 쓸 수 없으니까 네네. 그동안의 중국 의존도가 80%가 넘었기 때문에 이걸 당장 낮추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쵸. 당장 내년부터 법안이 시행이 되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이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판매량이 또 저조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서 계속 이제 판매량을 유지하거나 늘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IRA 법안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그렇죠. 겁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을 포기하냐 그럴 수도 없고 네. 우리가 이제 미래 먹거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SK온뿐만 아니라 지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르헨티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 이 리튬 생산 공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리튬을 또 생산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해당이 된다라는 네. 것을 알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게 이렇게 네. 리튬을 이제 수입에다 쓰는 이런 업체들도 있지만 네. 이 리튬을 이제 생산 설비를 갖추면서 이 국내에서 그래도 이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우리가 이 정리를 해봤을 때 여기까지만 이제 정리를 해봤을 때에 결국에는 미래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고 미래 먹거리 시장은 맞고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에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당장에 빠르게 낮출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은 지금 내년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2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 IRA 법안 자체가 유예될 가능성이 극히 적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내년부터 시행이 됐을 때에 결국은 지금 당장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 그 80%에 해당이 됐었던 그 핵심 광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낮춰야 되는 상황 가운데 아무리 못해도 지금 40%까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40% 정도로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어렵나요? 아니요, 이해가 됐. 어렵지 않죠? 네,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됐을 있습니다. 때 네.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 그러면 그거를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가 이제 이 핵심 광물들을 그럼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라는 네. 걸 보면은 다른 주요 그런 배제 호주나? 대상이 아닌 네, 네. 뭐 호주나 캐나다나 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나라들 매장되어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폐배터리 이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추출을 해가지고 폐배터리에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핵심 광물들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 리튬 자체가 지금 이제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나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서는 폐배터리에서 추출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 가운데 되다 보니까 계속 제가 이제 리튬을 좀 강조를 여기서 해드렸는데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까요? 그럼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는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 그쪽은 생산 아닐 것 설비를 같고. 갖추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네. 호주나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가는 업체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네. 갖추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어떤 거 국내에서도 같으죠? 예, 갖추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시장의 힌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 다양한 수많은 정보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 매일같이 몇백 개가 뭐 공시환 뉴스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핵심 정보들은 거기서도 핵심 정보들이 이제 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골라내고 그 핵심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핵심 종목까지 좀 이제 추려내는 방법을 네네. 알아가는 그쵸. 과목에 해당이 되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이 추출하는 거에 있어서 좀 리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그 생산 설비를 갖춰가고 있는 기업이 좀 유망한 기업으로 봤을 때 코스모학이라는 이제 기업이 있어요. 코스모학이라는 이제 기업이 지금 이게 이제 다트 전자공시를 확인하는 이 사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저만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네.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생산 설비를 갖춘다는 게 리튬을 생산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광석을 이제 네. 갖고 와가지고 네네. 그것을 여기서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배터리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 뭐 수산화 리튬이나 아니면 네네. 탄산 리튬과 같은 그런 리튬들을 이제 생산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배터리 업체한테 호주나 뭐 아르헨티나 파는. 이쪽에서 가져와서 거기서 광석을 갖고 와서 그죠? 이제 2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죠? 2차 생산하는 전지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뭐 가공하는 업체 네네. 쉽게 말하면은 그런 업체의 아. 그 생산 설비를 갖춰가는 업체들. 그럼 근본적으로 리튬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 건 아니네요, 우리나라에서. 해결된 거는 아니죠. 그쵸, 네. 해결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리튬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핵심 광물 중에서도 아.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뭐 망간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뭐 기업들도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 국내에서는 그래도 1위예요. 좀 전에 기사를 봤지만 거의 95% 이상을 추출할 수 있으니까 들어갔었던 거 그대로 다 추출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리튬은요? 근데 리튬 같은 경우는 네. 그렇지 못하니까. 근데 리튬을 그럼 지금 상황 가운데서 리튬 생산 설비를 갖춰가고 있는 기업이 어디 있지라는 거를 그럼 우리가 거기에 좀 이제 중점을 두고 네네. 찾아봤을 때에 네. 코스모학이라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 물론 뭐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과 같이 네. 그렇게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에요. 네. 큰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뒤처지는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근데 그런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니켈이나 코발트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요. 네.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건 이 코스모화학이 탄산리튬 생산 설비를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 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를 봤을 때는 2020년도 6월 21일 날에 지금 이제 공시가 나온 거예요. 네. 공시가 나왔는데 지금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급격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 리튬 추출 사업에 조기 진출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이번에 한 159억 정도 생산 설비에 투자를 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그래도 중요하게 봐야 될 이 네네. 폐배터리 재활용 쪽에 있어서 모두가 다 아는 기업 맞습니다. 성일하이텍이나 네. 세비캠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국내 1위, 2위 이것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쪽에서도 코스모학이 조금은 뒤처지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뭔가 좀 순위권에 오를 수 있을 만한 또 모르죠. 또 모르죠. 이게 성인 하이텍을 또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누구에게나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기보다도 그 기사들을 통해서 좀 힌트를 캐치해가지고 리튬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 중에서 이 리튬의 중요성을 이제 알고 있고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인지를 찾아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에 해당하는 기업이 코스모 화학으로 이제 네네.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잠깐 이제 핵심 부분만 이제 정리를 해본다라고 네, 하면은 짧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짧게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네. 하면은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IRA 법안에 이어서 이번에 유럽에서도 RMA 법안이 이제 RMA 법안 도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국내 뭐 전기차 관련된 뭐 업체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해당되는 그런 산업군이 이제 뭐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기차 자체를 생산하는 그런 완성차 업체들도 있을 텐데 그런 업체들이 결국에는 이 법안들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이 현재 계속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의존도를 낮추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야지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좀 거스르는 그런 모습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노키아가 피처폰을 고집하다가 오히려 몰락했었던 것처럼 도태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몰락하거나 또는 도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이 미국과 유럽에서 이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는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불리는 네. 미국에서도 이렇게 중국을 배제하려는 그런 모습들, 중국 의존도를 네. 배제한다기보다는 의존도를 낮추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리튬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미나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저는 이 방송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미남쌤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을 이렇게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방송 강의를 보시면서 난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미남쌤에게 직접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방금 강의해 주셨던 내용들에 대한 보충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남쌤의 무료 쪽집게 과외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영상을 보고 온 다음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V방송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시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개미 무료 쪽집게 과외방이 열렸습니다. 생방송 외에 전용 소통방에 입장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남쌤의 보충 교육이 무료로 진행될 텐데요. 라이브 강의도 진행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시황이나 실전 종목 대응 방법 등등 강의를 통해서 해주셨던 부족한 내용들을 콕콕 집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실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중에 실시간 맞춤으로 시황에 대한 브리핑은 뭐 당연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TV방송에서 강의를 해드린 것처럼 이슈와 뉴스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미남쌤의 황금 시리즈 매매 기법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무료로 과외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불개미 주미남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3355 눌러주시면 미남쌤의 무료 쪽집게 과외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 과외방은 11월 말까지 4주 동안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남쌤, 저희가 무료 과외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주제를 빨리 들어가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이 과외방에 입장하신 분들이 이제 TV방송이나 미남쌤이 강의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들을 이제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답변해 주실 건가요?
글저 답변해드리고 이제 제가 이 쪽집게 강의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이제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주요 뭐 정보들과 그 다음에 뭐 핵심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결국에는 그쵸, 우리가 그쵸. 그런 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이제 구간들에서 이제 뭐 매수를 진행을 하는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아마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해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제 시황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 가운데서 공부를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시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만 봐보세요.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시장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루의 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종목들이 굉장히 좀 지루한 그런 모습들, 장세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가운데서 막 종목들도 변동성이 막 굉장히 크게 나타나주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도 많이 좀 위태위태한 그런 분위기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시황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이 노란톡을 통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략을 좀 잡아드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준비하셔가지고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핵심적으로 콕콕 집어가지고 두 번째 주제를 이제 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남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네. 이 결국에는 이 IRA 법안이나 뭐 RMA 법안으로 인해 가지고 RMA 법안은 아직 뭐 초안도 나오지 않았지만 IRA 법안만 본다. 미국의 IRA 법안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피해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체들이 결국에는 배터리 업체들보다도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핵심 광물들의 그런 뭐 비중들 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에 대한 비중이 당장에 100% 뭐 맞춰라가 아니에요. 40%, 50% 정도를 맞춰라 내년부터는 그러면서 매년마다 이제 10%씩 이제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7년 이후로는 이제 80% 최종적으로 이제 맞춰서 간다라는 건데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당장 이제 내년부터 미국에서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이제 전기차가 생산이 돼가지고 그걸 판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미에서 전기차가 생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장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판매량 같은 경우에서는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 현대나 기아, 우리 국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지금 계속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미국에서 판매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네. 피해들을 어떻게 메꿔 갈 것이냐. 근데 지금 현재 현대차의 이 방향성을 봤을 때에 지금 당장에 이제 전기차를 팔 수는 없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파는 수준에 해당이 되는 이제 하이브리드 카, 네, 이거에 좀 이제 주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제 당장 잘 팔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카를 생산량 한 15% 정도를 추가적으로 증산해서 네, 판매를 하는 거에 좀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미국 전기차 보조금 중단이라는 미래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장 잘 팔리는 모델 집중하면서 실탄을 비축을 하겠대요. 실탄을. 이 실탄을 왜 비축을 하냐? 결국에는 북미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최근에 나왔던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대차와 그리고 북미의 어느 기업인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배터리 업체와 지금 이제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나오진 않아가지고 그 업체를 공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실탄을 비축을 해가지고 이제 북미에 투자를 하면서 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1위의 이제 시장에 해당이 되는 미국을 계속 공략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동안에는 좀 이제 수출에 주목을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국내보다는 좀 이제 이 해외에 주목을 했었다, 집중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좀 국내에 집중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보셨을 때에 지금 이제 정부와 현대차 그룹이 이제 합쳐가지고 5조 원 정도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 5조 원을 어디다가 이제 사용을 하냐? 우리 국내에 이 부품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 업체들.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겠다.
이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차로 넘어가는데 좀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 전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정부와 현대차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좀 이제 도움을 주는 상황 네네. 가운데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네.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생하는 생태계를 현재 구축하려는 이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럼 우리 국내에 소비자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소비자들이 현재 그럼 어떠한 심리,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를 그럼 실제로 타고 싶은지, 그러니까 네네. 내연기관 자동 아직까지는 그게 있잖아요. 보통 이제 전기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뭐 지금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한 50%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 정도는 전기차를 타고 싶대요. 꽤 많은데요? 생각보다 많죠. 네. 반절이죠. 생각보다 많은데 반절이니까요. 우리 유진 학생과 네네.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우선은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0명 중에 5명이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쵸.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를 제외한 수소와 전기차 이 친환경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75% 정도는 여기 구간에서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와 전기가. 네. 그 중에서도 우선 이제 전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살 때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 걱정되세요? 걱정 저요? 네. 그거 전기차를 살 충전이 때에 잘 어렵다고 하니까 막상 쓸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네.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는 뭐 주유소 가가지고 당장 뭐 기름 기름 넣은 다음에 넣으면 되는데. 그다음에 뭐 결제까지 하더라도 한 뭐 10분 안에면 끝나는 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못해도 40분 정도는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뭐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항상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에 1순위로 나타나는 게 우선 가격이고, 가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있다. 그럼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 줄 거냐? 항상 이제 그게 또 거론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충전소 쪽을 또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전기차를 당장 사가지고 우리가 그런 불편함을 겪는다라고 하면은 네. 전기차를 안 산 것만 못하게 되겠죠. 그럼 인프라를 봤을 때 그럼 잘 구축되어 있냐라는 걸 보게 되면은 아직도 갈 길은 먼 것 같아요. 네. 갈 길이 먼 전기차 인프라 충전소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올해의 2분기까지만 봤을 때 국내에 전기차가 현재 한 30만 대 정도 이상이 이제 보급이 됐어요. 근데 그럼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보급이 됐냐라는 걸 봤을 때 한 14만 5천 개 정도가 설치가 됐습니다. 물론 전기차 한 대당 뭐 충전소 하나 다 설치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굉장히 좀 현저히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도 임대 아파트에서도 봤을 때 지금 60% 정도가 지금 충전소가 부족하다. 어쨌든 부족하다는 기사들이 많네요. 네, 굉장히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전기차 충전소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자연스럽게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도 갖춰 가야 되는데, 네. 그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제목만, 기사에 이제 제목만 갖고 나왔어요. 네, 캡처해서 이제 나왔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원익 PN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원익 PN이라는 기업이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기차 충전소 이 해당되는 기업의 1위 업체에 해당이 된다라고 네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기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익 PN이라는 기업이 지금 보셨을 때 2025년까지 지금 전기차 충전기로만 매출을 한 2천억 정도를 지금 목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고, 왜냐하면 네. 이 업체 자체가 전기차 충전소라는 업체인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게 최근에 나온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원익 PN이와 성일하이텍이 지금 협력을 했어요. 네. 폐배터리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협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업체이잖아요. 폐배터리 리사이클 재활용하는 업체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익 PN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 업체인데 둘이 협력을 했다라고 하면 원익 PN이가 이 성일하이텍의 수혜를 받게 되는, 시가총액이 원익 PN이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크기에 있어서 성일하이텍이 좀 더 크다. 그렇게 되면은 원익 PN이가 성일하이텍의 현재 수혜를 받게 되는.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유입됐어요. 네. 그러니까 수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그만큼의 많은 뭐 돈이 들어왔다. 거래량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그런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급이 유입된 상태이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을 봤을 때에 뭔가 특별한 이슈 테마가 없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이제 테마별로 이렇게 등락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우선은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폐배터리 이 재활용,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코스모 화학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 관점으로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충전소로 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에서 이 앞으로 이제 지금 당장 시장 이 봤을 때에 앞으로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폐배터리 재활용 이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먼저는 이제 코스모학을 투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익 P&E를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원익 P&E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네. 이런 것도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때도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들을 제가 내일 이 쪽집게 강의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준들도 제가 앞서서 이제 이전 방송들을 통해서 이제 황금맥점이라는 네네. 그런 수식들과 함께 네. 그런 지표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 이제 트레이딩 할 때에 충분히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만한 지표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 지표가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 보조 지표가 아니라 제가 근데 이제 그 수식을 만들었다 네. 보니까. 저 지금 잠깐 궁금한 부분이 네. 그 저희가 이 두 번째 주제로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머니페인이라는 이 종목이 전기차 충전소로 우리나라에서 좀 1위 기업인데 이 기업과 폐배터리의 1위 기업인 성일하이텍이 이제 협력을 한다라는 이 주제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보는 이유가 이 재료가 나오고 나서 수급이 안 들어왔으면 의미가 없어요. 네네. 근데 이 재료가 나와주면서 수급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수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주식시장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들어와야 그만큼 힘이 강한 거죠. 네. 주식시장에서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만큼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고, 돈이 들어올 때에 그만큼 그 종목이 힘이 강하다, 수급이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돈에 있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 근데 현재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제가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현재 들어오는. 근데 한 번으로 딱 들어오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몇 거래일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 수급이 유지가 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슈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기준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에요. 모르겠다 하시면 투자 관점으로 코스모학을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로 리튬 관련주로 이제 시장의 힌트로 꼽아주신 종목으로는 코스모화학을 눈여겨보고 계신데, 이 종목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이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를 통해서는 원익PN이라는 이 종목이 지금 폐배터리 종목인 성일하이텍과 함께 협력을 한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이라면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또 원칙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짧게 언급을 해주셨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들은 것 같아요. 또 무료 쪽집게 과외방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내일 강의하시나요? 내일 8시에 저녁 8시. 네, 오후 8시에 네. 오후 8시에 강의를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을 해요. 네네. 실시간 라이브. 물론 얼굴이 나오지는 않지만 네.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때 이제 뭐 질문들도 하실 수 있고 제가 답변도 직접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네, 내일 또 저녁 8시에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이제 무료 쪽집게 과외방에 입장하신 분들과 함께 이제 강의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그쪽에서 또 궁금하셨던 부분들 질문지 잘 적어두셨다가 쌤께 꼭 물어보고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강의 그리고 지금까지 4주 동안 진행되는 쪽집게 과외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에 불개미 주미남 이렇게 검색하시고 비번이 걸려 있습니다. 3355 눌러주시면 과외방에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불개미 주식학원 오늘 1교시 미남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10분간 휴식 후에 2교시 또 진행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2교시에도 출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